네, 안녕하세요. 마키네 식구 여러분. 네, 오늘 22년 11월 22일 마키네 라디오, 엄수경님, 저희 깊이 판다님의 네, 뉴스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판다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11월 22일, 어, 그 한전 소식인데요. 음, 그 한전이 계속 그 적자라는 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게 그 문재인 때 탈원전 하면서 그 원전 가동을 거의 대폭 줄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가 부족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만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돼 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 이제 전기세를 올려야 되는데 전기세를 올리면 전기세 10원, 20원 올리면 이게 국가 전체 물가가 엄청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쉽게 올릴 수가 없어요, 전기세는. 그래서 지금 적자 상태가 지금 계속 누적되고 있어가지고 그럼 한전에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고 그 한전채를 발행하거든요. 한전채를 발행해가지고 채권 시장에 나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한전채는 굉장히 우량주기 때문에 돈들이 한전채한테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이 필요해서 자기들도 채권 거래가 돼야 되는데 채권 시장에 나와 있는 한전 때문에 이제 돈이 글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업들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전채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그러면 유동성을 지원하겠다. 저번에 발표를 했잖아요. 50조 플러스 알파 95조 지원하겠다. 거기다가 이제 한전채를 좀 줄여라. 줄이고 은행 너가 나서라. 어, 은행 너가 한전에 대출을 좀 해줘라. 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또 문제가 뭐냐면 은행인지 또 어려운 거예요. 은행채 발행 자체가 원래 제한돼 있는 데다가 은행이 어려울 때 이제 은행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게 좀 제한이 많다고 해요. 그럼 제한돼 있는 데다가 이제 지금 예금금리 너무 올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얼마 전에 정부에서. 예. 왜냐면 은행으로 돈이 또 빨려 다 들어가 버리니까 예금금리 너무 올리지 마라 자제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은행은 또 수익이 그런 데서 나는데 좀 어렵잖아요. 은행이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00조는 지금 올해까지 유동성 해결하는데 200조 정도 필요한다고, 네, 합니다. 지금 유동성을 지원해야 돼. 지원해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테마주 때문에 개미들 죽인다는 그런 얘기, 예, 이게 이제 메인 기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어렵던데, 아침에 이거 본다고 시간 많이 걸렸는데, 이게 테마주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근데 테마주 따라가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진짜 위험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리튬이 2차 전지가 테마로 떠오르잖아요. 2차 전지가. 리튬이 이제 좀 핵심 그 소재인데 이렇게 한대요. 일단 겉으로 보면은 리튬 플러스하고 리튬 인사이트라는 회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회사가 코리아 ES 그다음에 WI라는 두 회사를 인수하거든요. 근데 인수 과정이 돈이 오고 가는 게 아니고 M&A를 해가지고 그냥 전환 사채를 해가지고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 사채를 발행해가지고 M&A를 해가지고 회사를 인수를 하는 일단 겉으로 모습은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코리아 ES라는 회사는 원래 출렁다리를 만든 회사예요. 그리고 WI는 휴대폰 액세서리를 만드는 회사라. 근데 이 두 회사가 잘 나가는 회사가 아니고 좀 조금 자빠질 위험에 있는 회사예요. 예. 근데 이 회사를 이 리튬 플러스하고 리튬 인사이트에서 인수를 하면서 이름을 뭐로 바꾸냐면 하이드로 리튬, 그다음에 어반 리튬 이렇게 리튬 회사처럼 바꾸거든요. 바꾸는데 이 리튬 플러스하고 리튬 인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전웅이라는 그냥 포스코에서 그 리튬을 연구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나왔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서 나온 상태에서 이 회사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회사를 만들고 이 두 회사를 인수하는데 누가 돈을 대냐면
WI 최대 주주가 돈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자빠진 회사의 대표 주주가 돈을 대서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가 다시 그 자빠지는 회사를 인수해서 리튬 회사로 다 만들어 변경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테마주로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하이드로 리튬, 그다음에 어반 리튬 이게 이제 주가가 원래 2,000원짜리가 28,000원인데요. 한 두 달 만에. 그다음에 WI도 800원짜리가 3,900원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은 주가를 또 털고 나오는 거죠. 한꺼번에. 예,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들이 쉽게 쉽게 지금 자기들끼리 돈을 주고 받으면서 돈 없이 사실은 채권 발행으로 회사를 사들이고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 테마주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주가를 띄운 다음에 바로 빠지는 현상. 예, 그 방식으로 돈을 지금 벌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마주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게 또 메인 기사에 떴습니다. 옛날에 이게 이제 깡패들하고 사채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회사를 잡아먹고 회사를 만들고 했대요. 예, 근데 지금 정치인들도 다 엮여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빙하기에 서울 집주인 4명 중 1명이 종부세를 낸다. 종부세가 일요일인가? 그때 뭐 그 홈택스에 나왔다 해가지고 저도 확인하고 결제했는데 그냥 카드로 결제했거든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근데 올랐더라고요. 저는 옷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 좀 기분이 별로 안, 이거 옷을 마음이 안 저는 좋았어요. 삭제했습니다. 무서워서 지금 못 보고 있다. 그렇죠. 무서워가지고 뚜껑을 못 열고 아, 있어요. 마키님은 또 크시니까. 서울 집주인 4명 중에 1명이 종부세를 내는 상황이고, 1가구 1주택자도 작년 대비해서 50%나 더 증가했대요. 그 수가. 그러니까 이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지 않다. 그냥, 중간 정도 살면은 다 낸다. 지금 이런 분위기고, 실거래가는 떨어졌는데, 이제 세금은 증가했으니까 시민들의 불만이 지금 많은 상태고, 어, 지금 일단은 국회에 종부세 기본 공제를 6억에서 9억으로 올리고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폐지하는 그런 이제 그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인데 이게 통과됐지 안 됐지 야당 때문에 지금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희룡이 이번 주 공시지가 수정안 발표하겠다 했거든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장물가 잡는 이상고는 지금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우리 소요 갈 때도 너무 덥고 지금 이상기온 상태래요. 원래 지금 이제 김장할 때쯤 원래 추워야 되는데 계속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이게 12월 초반까지 지금 계속 이상기온 이어진다네요. 그래서 올겨울에 지금 원래 김장 때 항상 물가가 오르잖아요. 배추값 오르고. 근데 지금 출하가 많이 돼가지고 가격이 오히려 내렸대요. 배추, 무, 출하량 많아가지고 배추 가격이랑 다 가격이 내렸고 품질은 더 좋아졌고. 예. 날씨 이 이상 기온이 지금 계속 뭐 지구가 더워진다 하는데 감귤이 수확이 어디까지 되냐면 강원도에서 지금 감귤 수확을 하고 있다대요. 여기 기사에 보니까. 그리고 사과도 뭐 예전에는 뭐 대구 뭐 약간 경상도에서 북쪽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강원도에서 사과 재배한 지 오래됐대요. 기온이 그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화물차에 이어서 지하철도 지금 총파업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화물차 파업이 화물차 연대 파업이 안전운임제 지속하고 품목 확대 요구하면서 이제 저번에 예고되었었는데 지금 지하철도 서울 지하철이 2026년까지 1,500명 감축하겠다. 지금 계속 인원 감축에 들어가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파업에 들어간대요. 23일부터 서울 지하철. 우리 갔을 때 상관없는가 모르겠어요. 파업하면 50%를 운행을 줄인다 하거든요. 그래서 1호선에서 9호선까지 시민들이 지금 큰 불편이 예상된다 하고 지금 국회에 통과될 예정인 노란봉투법하고 노란봉투법이 노조가 파업을 했을 때 회사 측에서는 손해배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손해배상 묻지 마라. 이렇게 그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노조를 부추기는 사실 그런 법인데 그게 곧 통과될 예정이고 7개월째 무역 적자고 고금리에도 자금을 못 구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래서 부도 위기인데 지금 이 노조는 어느 나라 노조인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런 사설입니다. 그다음에 거래 실종을 해 이제 다 아시고
계시지만 이제 부동산 거래가 너무 없잖아요. 그 어제 제 옆에 직원 동생분이 마린시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신대요. 근데 통화하는데 어제 문 닫고 그 사무실 중개업을 이제 폐업을 하고 200만 원 월급 받는 대로 오늘 취직했다면서 어저께 통화하시더라고요. 예. 어저께 보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대요. 예, 너무 거래가 없어가지고. 지금 2010년 통계를 잡기 시작하면서부터 통계 중에 최저 건수라고 하거든요. 등기 건수가 최저. 2012년 리먼 사태보다 심각한 상태고, 오히려 주택보다 토지 거래가 많대요. 토지 거래. 네, 원래 토지 거래 별로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얼마나 작았으면 토지 거래가 더 많은 상태다. 그리고 이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도어 스태핑 이제 잠정 중단하겠다 발표했는데, 이제 MBC하고 도어 스태핑 이제 윤석열의 이제 대표적인 약간 뭐 이제 브랜드 같은 거거든요. 이때까지 이렇게 대통령이 자주 나와서 얘기한 적이 없었잖아요. 국민과의 소통하는 모습, 뭐 용산에 이제 옮기면서 예, 그런 이제 변화 이런 것들 자기가 이제 브랜드를 내세우려고 했던 건데 MBC 기자하고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된 그 공세적 질문, 그 참모와의 공개적 충돌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그쪽에서 이제 이거를 잠정 중단하겠다라고 했고 이게 국민과의 뭐 이렇게 거리를 좁히고 소통 문화를 조금 좋게 하려고 했던 건데 너무 이렇게 그 정치적 가십 문제라든지 청담동 술자리 같은 이런 가십성 질문들이 많다 보니까 별로 좋지 않다. 그리고 대통령도 이렇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약간 감정도 섞이고 이렇게 해서 그 모습 자체가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단되었고, 근데 이렇게 중단하는 건 또 맞는가 이런 사설이거든요. 이때까지 대통령 1년에 한두 번 나와서 얘기하던데 기자회견하고 했는데 너무 각본에 짜여진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그 정도 소통이었다. 그것도 문제고, 너무 자주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고, 미국 백악관처럼 그냥 필요할 때 와가지고 좀 기자들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형식은 어떻겠노 이런 이제 그런 사설의 내용입니다. 네. 오늘 예, 기사는 예,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습니다. 네, 뉴스 기사 감사합니다. 듣는 게 우리 참 되게 좋다, 맞죠? 아침에 좀 아, 깨워주는 느낌과 이제 지금 현재 돌아가는 시장을 제가 인지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고, 저는 지금 사실 어제 제가 등기를 친 건 아니고요. 그 이제 거래를 한 건 계약을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임대 시장은 지금 살아있더라고요. 음, 활발해요. 네. 그리고 음, 2억 미만, 뭐 이런 음, 시장이라든지 월세 임차 시장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 뭐 아파트 쪽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월세 시장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음, 이게 길은 좀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 거래 자체는 이제 그런 거래는 많이 일어나지 않고, 전세도 지금 금리 때문에 다 월세로 많이 돌아서는 거 같거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저는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부동산 쪽으로 얘기를 하면 땅을 많이 거래를 하고 있다 이 말이, 지금 건설사 분들이 어제 제가 잠시 건설사 분 만났잖아요. 네네, 건설사 분들이 어제 보니까 이제 지금 땅을 매입을 하고 있다더라고요. 기회가 음, 왔다. 그래서 음, 부자들은 지금이 어, 기회다. 맞죠. 라고 땅을 매입할 현금을 확보를 했대요. 음, 이게 저희 같은 이제 개미 투자자들은 이제 던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음, 그 분들은 땅을 매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음,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음, 지금 다 던지잖아요. 그런 네. 것들을 이제 건설사 측이나 뭐 주주택 이런 데서 오히려 매입하기가 쉬운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음, 한번 역지사지로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시간 오늘 네, 잘 네,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